일단 타우린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두뇌에 영향을 줍니다. 두뇌가 언제 자라냐면 아기 때. 이때 두뇌 발달에 타우린이 영향을 줘서 아이들은 타우린을 먹어요.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식품생명과학 박사 차윤환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반찬 두부의 영향, 맛있는 두부에 대한 그쵸.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반찬 해주실까요? 자, 오늘 반찬도 네. 한국을 대표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즐겨 먹을까? 뭐지? 지금은 거의 뭐 전 세계의 바다를 딱 싹쓸이하고 있어요. 바다? 네, 바다에서 나오는 애인데 김인가? 지금 뭐 저쪽 뭐 칠레, 페루 바다에 있는 애들도 다 들어왔고요. 미역인가? 저 베트남 이쪽에 있어도 다 잡아오고 있고 그래? 거의 뭐 싹쓸이하고 장어? 있습니다. 자, 장어 정체는 아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요거죠, 요거. 이건 낙지? 그쵸. 흔히 얘기하면 연체류. 예. 그럼 연체류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낙지, 꼴뚜기, 또 저 쭈꾸미, 왜 그 대왕을 빼셨습니까? 오징어. 아니. 연체류계의 왕. 문어. 그쵸. 문어부터 시작을 하죠. 네, 문어. 문어. 네. 그 다음에 서민적인 오징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적인 낙지. 네. 얘들이 다 잡아먹어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애가 주꾸미. 쭈꾸미, 꼴뚜기. 그리고 망신살이 많은 꼴뚜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네.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요 사진 딱 보여드렸는데 사진 보면서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낙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맵겠다. 이게 딱 보면은 대부분 소주 한 잔 술안주. 소주 한 잔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낙지가 좋아서 술이 생각나는 건지 네. 술이 생각나서 낙지를 먹은 건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이 옛날 기록을 봐도 참 술을 잘 먹었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주모님들이 막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막걸리집 가서 술 먹고 네. 그러면 술을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미친 듯이 먹어요. 한번 뽕을 뽑죠. 그렇죠. 그러면은 혹사당하는 기관이 하나 있죠. 간이죠. 간이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간이 강하냐? 네. 저는 되게 약한 민족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간염 발병률, 뭐 간암 발병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음식 쪽에서 간에 좋은 음식들을 좀 역사적으로 좀 찾아놓은 것들이 네. 저는 연체류라고 봅니다. 타우린 함량이 높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타우린.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타우린 그러면은 약간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 그래, 바카스에 타우린 들어있다고. 브랜드 때문에 네. 타우린 자체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해독계, 몸 간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또 영양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단백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어나 오징어 다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우린도 공급받고 단백질도. 단백질도 공급받기 때문에 네. 흔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 술안주 술안주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어 오징어들이죠. 옛날에 오징어는 서민들의 네. 정말 좋은 네. 술안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싸. 오징어 너무 비싸. 네. 오징어 너무 비싸서 뭐 마리에 막 2만 원 안 잡히나 봐요. 안 잡히죠. 왜? 다 먹었어. 다 먹어서 그래? 다 먹었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후변화 아니고?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징어라는 오징어가 있는 곳은 다 잡아가요. 그런데 이제 오징어를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또 이제 솔직히 한국에서요. 옛날에 어떻게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 비밀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좀 찾아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세종실록에 또 세종실록이 의외로 길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으로 보내는 물건 중에 문어 200마리, 오징어 200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꼴뚜기 낙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때 조선 초기부터 문어와 오징어는 우리가 먹었다. 그리고 중국에 보낼 정도로 이것들은 매우 귀했다. 네. 뭐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지금 이런 걸 소개해 주신 이유가 타우린 성분에 주목해서 그러신 그렇죠. 거죠? 지난번에는 식물성 단백질에 주목해서 두부를 얘기해 주셨고
이번엔 타우린 성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타우린을 3g에서 6g 정도 매일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식탁 위에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양학에서 얘기할 때 경험적 영양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어떤 경우에 그걸 먹었을 때 좋더라라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먹은 식재료들을 이게 경험적 영양학이라고 하는데 일단 타우린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두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두뇌가 계속 자라지 않잖아요. 언제 자라냐면 아기 때. 그리고 두뇌가 가장 먼저 완성이 되고 끝나죠. 신경계가. 근데 이때 두뇌 발달에 타우린이 영향을 줘서 아이들은 타우린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먹는 분유들을 잘 보시면 타우린이 꼭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타우린을 잘 먹어주지 못하면 두뇌가 늙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를 얘기할 때 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가 좋지? 뭐 잘 모르겠으나 IQ 검사 결과를 보면은 유태인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국민 전체가 높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그 원인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징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류에 있는 타우린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뇌 개발이 충분히 잘 일어났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부라는 직업의 특성이 뭐냐? 술을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암 발병률을 보잖아요. 바닷가에 간암 발병이 높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다 그래도 노동 자체가 힘들거든요. 안주 좋네 그러면 계속 드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문어를 잡으면 문어를 데칩니다. 예. 그럼 문어를 데쳐갖고요. 문어 이게 뭐 머리부터 다리까지는 그냥 줘요. 그분은 국물을 마셔. 거기다 라면 끓여 먹어요. 국물을 그 마시고 국물에다. 라면을 끓여 먹어. 왜? 타우린은 수용성에 대해서 많이 녹아나. 그 국물이 진짜네. 국물이 진짜지. 근데 우리가 오징어 데치잖아요. 오징어 데치면 오징어 데친 국물은 버리지. 버리죠. 왜? 비린내 난다고. 그리고 오징어만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를 참 많이 버리고 그냥 쫄깃한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타우린을 섭취한다는 면에서는 실제로 그 껍질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말린 오징어 할 때 이게 딱 말리잖아요. 분가루 나오는. 그리고 분가루 나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까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몇 마리나 먹어야 되나? 그거는 하루에 몇 마리를 계속 먹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까도 이제 노화 방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자, 거기선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화가 된다는 거는 자, 2살짜리 애가 있어요. 너 노화 방지 될까요, 애가? 얘는 성장 촉진. 성장 촉진이지. 노화 방지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성년이 되고 중년 이후잖아요. 그럼 이때는 몸도 다 자랐고 소화기관도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먹을수록 덜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특수 영양소들은 더 드셔야 돼요.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타우린이다. 그래서 타우린이 노화 방지용으로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시중에 바카스 같은 경우는 한 2g, 1g 이러거든요. 그럼 그걸 막 3병, 4병씩 먹어야 되느냐. 이게 노화 방지라는 컨셉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나이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한 이런 연체동물 외에 타우린이 들어있는 다른 식품은 없어요? 유제품. 유제품에도 타우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우유 이런 것들도 타우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비슷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린이 영양적으로 꼭 필요한 게 언제냐 그러면 두뇌가 발달되고 신경이 발달되는 그때거든요. 그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생물들이 먹는 게 뭐예요? 포유를 해서 엄마젓, 또는 동물들은 동물젓, 또 하나는 조개류에도 있어요. 조개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안주도 시킬 때 조개탕, 맞아. 아니면 오징어.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왜 잘 보시면 이게 간에 좋은 것들을 이미 이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타우린이 간에 좋은 거니까 간이 좋아져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어부들이 주로 잡을 수 있는 조개류하고 연체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를 봤을 때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고 물론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들 간, 해독 이런 거와 연관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이 연체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식탁에 그게 있었네, 이미 타우린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학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의견은 알약 형태나 정제돼 있는 형태 말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그걸 섭취하는 것을 가장 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편할 수는 있고 과량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선조들의 이 찬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이건 세계에 내놔도 진짜 최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참모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우리나라 산 바다에 나오는 찾아다가 그걸 갖고 어떻게든 먹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참 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걸 우리 선조들이 웬만한 거 빼고는 정말 다 먹을 다 반찬으로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개발을 해놓은 거죠. 건강에 좋은 음식, 뭐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 노화 식재료 막 찾고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미 옆에 있었다. 그 중에 오늘은 타우린에 주목해서 타우린이 풍부한 식재료 그리고 우리 반찬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문어, 오징어, 뭐 낙지, 꼴뚜기, 쭈꾸미 이런 데에 이미 다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 타우린 성분은 꼭 필요하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여야 된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기는 확실히 방지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심히 연구 중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시 술하고는 좀 연관성이 연관이 있다. 있어 보인다. 자, 타우린에 주목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뭔가 반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또 기다려 주시고요.